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심지어 유럽 내에서도 여행해보고 살아보고 싶다고 꿈꾸는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관광의 대국이에요. 8,500만이면 어느 정도 많은 거냐면은 4,7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한 명 있으면 외국인이 2명 있는 거야, 이 나라에.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진짜. 안녕하세요, 손민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각 잡고 다시 유튜브를 제가 시작을 하는데 특별한 코너를 고안을 좀 해봤어요. 이름하여 먼 나라 이웃미나 이렇게 저희가 접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어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정말 여행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게 또 직업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 그렇게 돌아다녀서 뭐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학교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보다 길 위에서 부딪히면서 세상을 봄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크거든요. 훨씬 더 넓은 우주를 품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실 매일매일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채널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그 주변에 어떤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 중에 2위가 스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작년에만 8,50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엄청나죠. 8,500만이면 어느 정도 많은 거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인구랑 비교해도 많죠. 그리고 스페인 인구가 우리랑 비슷해요. 4,7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한 명 있으면 외국인이 2명 있는 거야, 이 나라에.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진짜. 관광의 대국이에요. 우리는 공부 잘하고 뭐 유망한 학과를 찾는다 이런 사람들이 경영학과도 가고 의대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스페인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혹은 집안이 좋다 뭐 이런 사람들이 관광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국가의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페인을 그렇게 잘 모르고 미나님이 생각할 때 직접 살아보시면서 아 여기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여행 오는구나 이렇게 느끼신 게 있을까요? 사실 여행 가면 우리가 꿈꾸는 것들 있잖아요. 날씨 좋고 볼 거 많고 먹을 거 풍부하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야. 여행을 위한 완벽한 패키지를 갖춘 나라다. 사람들은 보통 음식이 발달한 나라 그럼 프랑스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미슐린 레스토랑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게요? 스페인입니다. 그 타파스 투어를 하는 패키지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하죠. 가이드를 아예 붙이고 바를 쫙 다니는 거예요. 로그로냐라는 도시에는 까이에 라우렐이라고 있는데 생각하니까 갑자기 침이 막 고인다 여기는. 여기 진짜 꼭 가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고 친구들이 나한테 거짓말 좀 하지 말아서 거짓말 아니고 보통 200년, 300년 된 타파스 집들이 있어요. 근데 왜 놀랍냐? 천사의 집이라는 타파스 집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뭐냐면 200년 동안 양송이 구이만 했어. 딴 게 없어. 아무것도 메뉴가 없어요. 양송이만 구운 거예요. 200년 동안. 상상해 가세요? 얼마나 맛있을지? 여기 무슨 양념이 안 들어가. 그냥 이거를 올리브유에다가 뭐 많이 기껏 해봤자 소금 이거 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유럽 사람들도 스페인의 타파스 너무 가서 먹고 싶어 하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음식 맛있는 나라라고 하면 보통은 프랑스 그 다음에는 이제 이탈리아의 레스토랑들 그 정도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스페인은 좀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중해 음식, 지중해 식단 이런 거 건강 때문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딱 스페인의 음식이에요. 신선한 재료를 너무 뭐를 들들 볶고 뭐 이렇게 불에다 지지고 삶고 이런 걸 많이 안 하고 아주 간단하게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해서 오븐에다가 그 원재료 맛을 그대로 살리는 요리 같은 걸 해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담백하게 먹는다던가 그게 가장 주요한 스페인의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거 우리가 많이 먹는 마요네즈 있잖아요. 마요네즈가 원래는 메노르카라는 섬의 주도가 마온이라는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마오네사여서 마요네즈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 하면은 또 하몽. 제가 한번 하몽 특집으로 또 한번 해드릴 수 있는데 하몽을 만드는 건 정말 예술이에요. 우리 김치만큼이나 얘네들의 자부심이고 만드는 방법도 비슷해. 삼투압 현상으로 막 노폐물을 다 빼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가 김치를 몇 년 묵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랑 비슷한데 한번 걸어놓고 몇 년씩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몽은 이 스페인 사람들의 엄청난 자부심이다.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스페인이 여행지로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정말 완벽한 날씨가 매력 포인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스페인 그러면은 왠지 알 것 같다가도 막상 어디에 있는 어떤 나라 그러면은 아마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그 유럽 대륙 안에서도 제일 남부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베리아 반도라고 해요. 아주 저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태양이 굉장히 이글거리고 일조량이 많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날씨인데다가 습하지가 않아요. 제가 재밌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 나라의 일기예보를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호주에 살 때는 특히 멜버른의 날씨는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멜버른의 날씨는 아침에 비가 좀 흩뿌리다가 해가 조금 날 수도 있고 아니 그런데 조금 있다가 좀 흐린 듯 하다가 다시 좀 또 구름이 걷히면서 좀 뜨거워지려다가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But who knows how's the Melbourne weath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날씨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 가서 한번 일기예보를 보시면 대부분이 뭐 비가 왔다가 그다음 돌풍이 쳤다가 그다음에 뭐 구름이 꼈다가 더 번개가 이어지는 이런 날씨가 있어요. 근데 스페인을 가면 제가 뉴스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도 참 힘들겠다 말하기. 왜냐면 뭐가 좀 얘기거리가 다양해야지 언어를 구사하기가 쉬운데 자 오늘 마드리드는 해가 쨍 나겠고 바르셀로나도 해가 장렬하는 날씨가 될 텐데 세비야도 해가 뜨고 다 해인 거예요. 보면 그냥 쫙 해밖에 없어. 스페인의 일기예보를 아침에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전체가 해 하나도 구름이 없어. 이게 바로 스페인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대부분 이제 은퇴하면은 가서 한번 좀 따뜻한 나라에 살고 싶다는 그런 꿈들을 많이 꾸죠. 그래도 스페인이 그렇게 좋은 이유로 하나를 저한테 꼽으려면은 저는 사람 같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 사람이 어떻게 좋은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저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재미있는 경험담이 있는데 나는 이상하게 여행을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물을 쏟아. 근데 이제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가는데 옆자리에 어떤 한국 분이 저한테 물을 쏟았어요. 아 솔직히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휴대전화 컴퓨터 막 있었는데 물이 쏟아졌거든요. 어떻게 하고 막 그분이 닦아주긴 했는데 아마도 쑥스러워서 그랬겠지만 적극적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12시간 유럽을 가는 내내 아니 이 사람 나한테 왜 사과 안 하지?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서운하고. 그게 약간 우리한테는 좀 표현력이 부족하다면 프랑스에서 이제 누가 물을 쏟았어요. 저한테. 파리에서. 카페에 앉아 있었고 주인이 저에게 물을 쏟았단 말이에요. 딱 보더니 싸봐 이래요. 괜찮지? 그 사람이 딱 저한테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자리에 내가 너한테 앉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 네가 앉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좀 깍쟁이 같은 면이 있고요. 파리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태리 갔을 때 파스타를 먹고 있는데 웨이터가 와가지고 물을 쏟았어요. 저 멀리에서 그 식당 이제 매니저인가 봐. 머리를 쫙 바르고 딱 이태리 남자 눈썹 시커먼 어떤 남자가 아주 딱 보는 양복을 입고 막 와요. 오더니 벨라 막 이제 뭐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저기 너무너무 미안한데 미안하지만 이거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이거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 웨이터가 요즘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금 소금 후추를 구분 못하고 와인이랑 물을 구분을 못하니까 이 정도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뭐 어떻게 화를 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웃게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스페인 어떤 식당에 들어가는데요. 할아버지 웨이터가 거의 서커스 수준으로 쟁반에다가 막 여러 개 음료에다가 막 잔뜩 해가지고 와서 한 손으로 탁탁탁 따서 막 나눠주고 막 가는데 물을 저한테 쏟은 거예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그때가 12월이었어. 근데 물이 쏟아지니까 나한테 펠리스 나비다 이러고 가더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 일인가 싶은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냥 그러고서 말았어요. 근데 나올 때 할아버지가 막 쫓아와가지고 제 옆구리에다가 그 식당에 그 굿즈 있잖아. 그 예쁜 접시. 그 접시를 이렇게 옆구리에 쭉 찔러주면서 에이 아까 미안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스페인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화를 낼 일을 가지고도 좀 좋게 넘어가서 오히려 유머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해주는 얘기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면은 찡그릴 일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스페인어 표현도 있습니다. No pasa nada. 아무것도 아니야. 잊어버려 뭐 이런 건데 그게 또 정서를 많이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어보는데 게다가 스페인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흥분한 것 같아요. 재밌어서 할 얘기 너무 많고.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여러분. 저희가 먼 나라 이웃미나라는 이 코너를 새로 이제 만들면서 야심차게 출발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질문도 많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